빠르게 축구 승부패 70회차 현미경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경기는 AC 밀란 대 클럽 브리에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액면가로 보자면 AC 밀란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되지만 저는 무승부 이변까지는 바치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무승부 이변까지 깔고 가는 이유는 제가 유럽 대항전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우에파 클럽 랭킹이 상당히 중요한 지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AC 밀란이 우에파 랭킹이 23등, 클럽 브리에의 우에파 랭킹이 24등으로 딱 한 계단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순수 최근의 유럽 대항전에서의 보여주는 퍼포먼스나 유럽 대항전 DNA 측면에서는 클럽 브리에도 AC 밀란 못지않은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양 팀의 체급 차이, 선수단 퀄리티 차이가 나겠지만 어쨌든 클럽 브리에 역시 최근에 유럽 대항전 챔피언스 리그 무대를 꾸준하게 경험을 하면서 유럽 대항전 DNA를 갖고 있는 팀이고 특히나 클럽 브리에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 리그 소속인데 자국 벨기에 리그 기준으로 원정 성적이 현재 1등을 달릴 정도로 원정에서도 다부진 경기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클럽 브리에의 플레이메이커인 한스 바나켄 선수를 필두로 다부진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이 무승부 이변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AC 밀란 같은 경우에도 자국 세리에 A 기준으로 홈 경기에서 3승 1무 무패 홈발을 받는 팀이고 특히나 측면 공격수 퓰리식 선수가 올 시즌 세리에 A 5골 3도움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AC 밀란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AC 밀란의 최전방 공격수 타미 에이브러햄 선수의 부상 소식까지 있는 상황에서 저는 클럽 브리에의 우에파 클럽 랭킹을 근거로 해서 무승부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모나코 대 츠르베나 즈베즈다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모나코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는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이 액면가로 보자면 AS 모나코가 체급이 높은 팀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두 팀 간에도 우에파 클럽 랭킹 이슈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우에파 클럽 랭킹적인 측면에서는 모나코가 64등, 이 츠르베나가 50등일 정도로 최근에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꾸준하게 성과를 낸 것은 이 츠르베나 즈베즈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에파 클럽 랭킹은 이 츠르베나가 14계단이나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AS 모나코가 속한 리그 앙이의 체급이 세르비아 리그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AS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앙에서 무패를 달리면서 이 PSG와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나코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 모나코가 최근에 발로건이라는 공격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되면서 최전방에서의 무게감이 다소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발로건 선수가 리그 3골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리그골을 넣고 있었던 공격 자원이기 때문에 이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 츠르베나의 유럽 대항전 DNA가 나오면서 은근히 무승부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모나코에는 이 엠볼로 같은 베테랑 공격 자원이 있지만 엠볼로 같은 경우에는 전성기 때보다는 확실히 골 결정력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리스크라고 보여지고 이 츠르베나 같은 경우에는 자국 세르비아 리그 기준으로 11경기에서 10승 1무 무패를 달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다가 공격형 미드필더인 일리치 선수가 이 츠르베나에서 자국 리그에서 3골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자국 리그 분위기가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경기는 AS 모나코의 공격수 발로건 선수의 부상 이탈과 우에파 클럽 랭킹은 오히려 츠르베나가 좀 더 높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폴더스를 아끼기 위해서 그래도 모나코의 단통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PSG 대 PSV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까지 바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음바페 선수 이적 이후에도 나름대로 선전을 하면서 이강인 선수 역시 맹활약을 해주고 있고 이 PSV 에인트호번 역시 네덜란드 리그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팽팽한 매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깔고 가는 이유는 이 파리 생제르맹이 음바페 선수 이적 이후에도 리그왕에서 잘 나가고 있지만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물음표가 붙고 있는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PSG 파리 생제르맹이 최근에 모든 대회 5경기에서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가 없었습니다. 5경기에서 7실점을 당하면서 꾸준하게 실점을 하고 있는 수비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PSV의 한방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깔고 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로 한정을 짓는 이유는 PSV 역시 핵심 플레이메이커라고 볼 수 있는 페이르만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에서 만들어가는 킬러 패스가 부재한다면 PSV의 공격력 역시 조금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PSV 에인트호번의 공격수 루크 더영 선수가 리그 5골 4도움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최근에 PSG가 무실점 경기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승무 투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유벤투스 대 슈투트가르트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한번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승부 이변까지 깔고 가는 이유는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모든 대회에서 10경기에서 6승 4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이 무승부 비중이 꽤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벤투스의 공격수 블라우비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모든 대회 4경기에서 5골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유벤투스가 공수 양면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벤투스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비력이 이번 경기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유벤투스의 주전 골키퍼인 디 그레고리오 선수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고 주전 중앙 수비수인 브레메르 같은 경우에는 십자인대 부상으로 시즌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 골키퍼와 중앙 수비 공백이 느껴질 수 있는 유벤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돌풍을 일으켰지만 핵심 공격수 기라시 선수가 도르트문트로 떠나면서 확실히 이번 시즌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만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공격수 운다브 선수가 최근에 A매치 포함해서 9경기 8골을 넣어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공격에서의 파괴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슈투트가르트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유벤투스의 골키퍼 결장 그리고 중앙수비 결장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 이변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로 한정을 짓는 이유는 이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기준으로 자국 분데스리가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전체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올리고 있는 분데스리가 팀인데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세리에 A에서 나폴리와 함께 세트피스 실점이 0골로 세트피스 수비력이 가장 강력한 팀이기 때문에 이 슈투트가르트의 강력한 세트피스 공격을 유벤투스가 탄탄한 수비력으로 막아낼 수 있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 이변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5번 경기는 아스톤 빌라 대 볼로냐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빌라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말 풀럼과의 경기에서 3대1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볼로냐 같은 경우에는 감독과 핵심 자원들이 빠지면서 지난 시즌만큼의 돌풍은 일으키고 있지 못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모든 대회에서 10경기 중에 7경기가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이 볼로냐도 무자비 면모가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 무승부의 이변까지는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빌라의 승리로 가는 이유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핵심 미드필더이자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존 맥긴 선수가 지난 주말 풀럼전에서 부상 복귀전을 치렀고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바이에른 미넨을 상대로도 승리를 거뒀던 전적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양 팀의 경기력을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빌라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볼로냐의 최근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한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대 도르트문트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레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셀타비고 원정을 떠났었는데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비니시우스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레알인데 그래도 비니시우스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자마자 셀타비고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 공격 원투퍼치라고 할 수 있는 은바페 선수까지 셀타비고전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두 에이스 자원이 주말에 골맛을 본 레알 마드리드가 좀 더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도르트문트 역시 나쁘지 않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분데스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홈에서는 4전 전승을 거두고 있지만 분데스리가 원정 경기에서는 1무 2패로 원정에서 승리가 없는 도르트문트이기 때문에 확실히 원정에서는 기복이 있는 도르트문트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레알의 홈발과 부상에서 돌아온 비니시우스와 은바페가 나란히 주말에 득점포를 가동을 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그래도 레알이 잡고 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7번 경기는 아탈란타 대 셀틱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아탈란타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모든 대회 3연승을 거두고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분위기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아탈란타의 공격 자원인 레텍이라는 공격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리그 8경기에서 8골을 넣어주면서 굉장히 좋은 골 감각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A매치 포함해서 4경기 연속골, 6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아탈란타의 레텍이기 때문에 이 레트기 선수의 골 결정력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마찬가지로 셀틱 역시 공격수 후루아시 선수가 7경기에서 5골 2도움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셀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도르트문트 원정을 떠나서 상당히 대패를 당하면서 유럽 대항전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는 굉장히 경기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주말 자국 리그 에버딘과의 경기에서도 무승부에 그친 셀틱이 원정에서 아탈란타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7번 경기는 아탈란타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는 브레스트 대 레버쿠젠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레버쿠젠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래도 3경기에서 2승 1무 무패를 달리면서 이 시즌 초반에 좋지 못했던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지만 상대가 레버쿠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급 차이가 나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이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도 모든 대회 7경기에서 5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 데다가 주말에 난적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레버쿠젠이 상승세를 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레버쿠젠의 에이스 플레이메이커인 비르츠 선수가 최근에 모든 대회 6경기에서 1개의 어시스트에 그치고 있는 것은 악재라고 볼 수 있겠지만 레버쿠젠의 공격수 보니페이스 선수가 최근에 모든 대회 3경기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이 보니페이스 선수의 결정력이 살아나고 있는 레버쿠젠이라는 점에서 그래도 레버쿠젠이 잡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8번 경기는 레버쿠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라이프치히 대 리버풀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가 그래도 라이프치히의 승리까지 한번 노려보면서 투폴로 이변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로는 그래도 리버풀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이지만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도 자국 분데스리가에서 5승 2무 무패를 달리면서 바이에른 미넨과 승점 동률을 이루면서 시즌 초반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라이프치히의 공격 자원인 오펜다, 세슈코 그리고 사비 시몬스 같은 선수들이 역습 한 방에 특화가 되어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이 리버풀의 강력한 전방 압박을 대비를 해서 라이프치히가 강력한 역습으로 맞불을 놓는다면 이 리버풀의 수비 뒷공간이 허물어지면서 굉장히 고전할 수도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리버풀이 자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노팅엄 포레스트에게 홈에서 충격적인 0대1 패배를 당했을 때도 이 수비 뒷공간 역습 한 방에 실점을 하면서 허무하게 패배를 당했 바 있기 때문에 이 분데스리가에서 최근에 무패를 달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라이프치히 그리고 라이프치히의 공격 3총사인 오펜다, 세슈코, 사비 시몬스가 전개하는 강력한 역습 한 방의 위력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이 경기는 라이프치히 사이드도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이프치히의 승리가 과하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취향껏 무승부 이변을 추천드리면서 저는 9번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고 리버풀 같은
같은 경우에는 다음 경기가 아스날 원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빡빡한 일정이라는 점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번 경기는 바르셀로나 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저히 양팀 최근의 기세를 고려했을 때 어느 한 팀을 고르기에 굉장히 애매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그도 그럴 것이 바르셀로나의 주포 공격수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주말 세비야전에서 2골, 최근에 모든 대회 8경기에서 10골을 넣어주고 있고 바이에른 뮌헨의 스트라이커인 해리 케인 선수 역시 주말 슈투트가르트전에서 3골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양 팀의 주요 공격 자원들의 골 감각도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바이에른 뮌헨전 다음으로 레알 마드리드와의 엘 클라시코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엘 클라시코까지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려면 바이에른 뮌헨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는 미션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릴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무승부 이변까지 한번 깔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액면가로는 그래도 아틀레티코가 홈발을 받으면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아틀레티코가 올 시즌 무승부 비중이 꽤 많다고 보시면 되겠고 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1대0 승리 이변을 연출한 바 있기 때문에 최근 릴이 보여주는 다부진 경기력을 고려한다면 이 무승부 이변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릴 역시 최근에 모든 대회 5경기에서 3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고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중앙수비수 르 노르망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된 이후에 수비가 조금은 불안한 모습이 있는 것이 이번 주말 레가네스와의 경기에서도 3대1 역전승을 거뒀지만 홈에서 레가네스에게 먼저 선제 실점을 당했을 정도로 확실히 아틀레티코가 르 노르망 선수의 부상 공백이 어느 정도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릴이 레알을 상대로도 챔스에서 승리를 거둔 만큼 무승부 이변까지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2번 경기는 벤피카 대 페에노르트의 경기인데 벤피카의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원래 투폴로 이변을 한번 노려보고 싶었지만 그래도 유럽 대항전 DNA를 고려했을 때 벤피카가 좀 더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홈에서 4대0으로 대파했던 벤피카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페에노르트 역시 최근에 모든 대회 3연승 포함해서 5경기 4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지만 공격수 히메네즈 선수가 지속적으로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벤피카가 좀 더 좋은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벤피카 역시 최근에 모든 대회 6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벤피카의 홈발까지 고려한다면 벤피카가 근소하게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13번 경기는 짤츠부르크 대 디나모 자그레브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적으로 봤을 때 짤츠부르크 쪽에 1점대 정배당이 책정이 되어 있지만 최근에 짤츠부르크가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고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챔스 경기에서 모나코와 2대2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은근히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짤츠부르크를 상대로도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3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영보이스 대 인테르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인테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모든 대회 3연패 달리다가 직전 자국리그 2대1 승리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지만 영보이스 역시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 못하고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모든 대회 4연승을 거두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 팀의 체급 차이를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그래도 인테르가 잡고 갈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4번 경기는 인테르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70회 차에 들어온 챔피언스리그 14경기 간단하게 최종패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 배당이 6번 경기밖에 나오지 않았고 굉장히 분석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최종팩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신뢰를 하지 마시고 나만의 조합 두세 개는 섞으셔서
고등수 적중을 한번 노려보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공통 최종픽보다 구매 금액과 폴더 수를 줄인 압축 추가 조합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내일 오후까지 압축 추가 조합픽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